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사가 된 라디오 방송, 전설이 된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시작해 오늘 2022년 12월 30일 마지막 방송을 마친 김어준의 뉴스공장. 무려 6년 3개월 3일간의 긴 여정이었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뉴스공장은 끝이 아닌 제도약으로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김어준의 겸손하지 않은 뉴스공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023년 1월 9일 오전 7시 5분 딴지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더 날카롭고 거칠어진 김어준, 더 독해진 시사방송으로 이제는 멈춤 없이 어떠한 제재도 통제도 없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텐데요.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삼 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 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입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고 북한의 김정은이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정도로 멍청하고 이 정도로 무능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말았는데요. 누가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걸까요? 북한을 빼고 전 세계의 어떤 국가 지도자가 우월한 전쟁을 준비한다고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미친 겁니까? 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다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삼축체계 전력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은 대폭 감액됐습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뒤늦게 방문해 뒷북을 쳐대며 주요 무기 체계의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 대통령이 또 전쟁 준비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자리에서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야당은 안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산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감시와 요격 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징과 보복, 그리고 전쟁 준비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사회를 교란시키려 한다며 이에 대응한 군의 전략 증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는데요.
관련 예산이 깎여 안타깝다며 또다시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무인기 도발 직후 개최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을 받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렸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아무런 상황도 없는데 무려 4일이나 지나 NSC를 뭐하러 개최한 걸까요? 정말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팩트체크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비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방공부대는 매일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적기 침투에 대한 대응 훈련입니다. 적기 세우기에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지 정상에서 또는 일부 방공부대들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전혀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우리 군 장병들을 이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고 있는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빨간 거짓말입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제 SSR 레이더를 11기를 19년도에 들어와서 인왕산과 북악산과 서울 중요 지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는 우리 국산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절치부심해서 방산업체와 ADD, 군이 연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국지방공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전선에 7기가 7대나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추적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해서 배치한 국지방공 레이더에서 탐지를 했습니다. 1군단에 배치된 레이더에서 했다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한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드론 부대는 군에서는 드론은 무인기라고 용어를 씁니다.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는 우리 군은 20년 전에 이미 창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 개의 드론 부대, 무인기 부대가 있습니다. 저 말단 대대급에도 소대 내지는 분대급 드론 부대가 있고요. 사단에도 있고 군단에도 있고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 드론 부대가 창설되어 있는데 마치 새로운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무지의 극치든가 현실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식이든가 아니면 이번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NSC를 열리지 못했다는 비난에 NSC는 실시간 사항 조치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5시 20분에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었어야죠, 밤에. 왜? 서울상공이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대응책을 찾는 NSC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 우리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침투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대응이 곧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일이나 3일 정도, 최소한 3일은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군뿐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는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저녁에 NSC를 열지 않고 대기는 하지 않고 만찬이 웬 말입니까? 이것은 이 사항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 대비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9.19 군사합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레이더와 그것을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군사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9.19 군사합의 저축되지 않고 GOP 라인이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대드론 체계, 대무인기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의 무인기, 공격용 무인기나 정찰용 무인기의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 이후도 무인기가 약간 DMZ 가까이에선 제한받아서 후방 지역에서 훈련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이 전혀 다른 사실을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오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작전의 실패요, 안보의 공백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자 야당의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안보의 핵심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다. 얼핏 보면 강해 보일지 몰라도 북의 도발 의도에 제대로 놀아나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또 무인기 예산과 관련해서도 삭감이 아니라 오래 쓰지 않은 예산을 여야와 군의 협의에 내년으로 넘긴 걸로 이미 확인됐는데도 또다시 거짓 정보로 야당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무인기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군을 질책한 데 대해서도 방공부대는 밥 먹고 하는 게 그 훈련이라며 군장병을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하면 해외 외신들까지 나서 윤 대통령을 향해 치킨 호크라고 비아냥댔을까요? 치킨 호크, 겁이 많은 매파를 뜻하는 의미의 말인데요. 겁쟁이를 뜻하는 치킨과 강경파를 의미하는 호크의 합성어입니다. 전쟁 등 군사활동에 적극 찬성하지만 전쟁이나 분쟁 지역에 간 적이 없는 정치인, 고위 관료 등을 이르는 말인데요. 딱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말인 거죠. 치킨 호크, 겁이 많은 매파, 당신에게 그 별칭을 지어드립니다.